안녕하세요. 퇴사 판별기입니다. 박 변호사가 좀 준비한 이야기가 있지? 또 사업하면서 굉장히 고민하는 게 저번에 이제 한방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사업은 사업 한방인가? 네. 근데 한방인가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니 사업뿐만 아니라 인생이 한방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자가 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어떻게 시간이 걸리지 않고 부자가 될 수 있겠어? 그러니까 그리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한다면 부자가 되는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40대 초반에서 50대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치. 물론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초기 투자를 받아서 물론 뭐 페이스북의 신화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뭐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정말 막 20대 때 막 이제 떼부자가 되고 뭐 이렇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은 정말 극히 소수고 오랜 시간 좀 훈련도 하고 고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사업도 계속해서 진행해보면서 차근차근 돈을 불려가는 사람들이 더 훨씬 많지 않나 비율상으로. 그치. 그래서 압도적으로 많지 사실. 근데 우리가 저번에 한방 그 스토리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계속해서 한방에 뭔가 바로 달 되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가 생각을 해본 게 이거였어. 우리가 왜 사람들은 카페를 차리고 치킨집을 차리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 거기서 얘기했던 게 남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부분이었잖아. 너가 얘기했던 게. 고민해보니까 부자가 빨리 되려는 것도 결국에는 인간이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빠르게 강하게 발현돼서 그런 것 같아. 결국에는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지금 당장 돈을 잘 못 벌고 있으면 속된 표현으로 창피하다 이거지. 속된 표현은 아니구나. 근데 창피하고 계속해서 남에게 보이는 부분이 너무 안 좋게 보일 거라는 염려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것 같아. 사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거는 인생의 가치관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내가 지켜본 많은 성공하신 분들의 대다수의 공통점은 인생은 항상 어렵고 쉽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쌓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거였어. 성숙하신 분들은 대부분 인생은 힘든 거라는 걸 인정을 하셔.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쉬운 게 아니다라는 인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지 잘할 수 있을까를 노력으로 극복하시는 분들. 물론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사업에 미칠 듯한 재능이 있어서 정말 천재적 재능이 있어서 그런 사람도 있지. 당연히 있는데 이게 돈의 감각 같은 게 되게 좋으신 분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사업을 성공하려면 최소 몇 년 이상의 고민이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사업이라는 게 사실 진짜 노다지가 아니잖아. 뭐 사업을 한다고 해서 맨날 매스컴에 비춰지는 그런 성공한 사람들 혹은 난 대부분 그런 음식점들은 다 이제 그 PPL을 보고 있는데 그치. 그런 것들은 사실 매출 조작도 가능해요. 맞아. 사실 잘 안 되지만 저희 이번에 하루에 매출이 뭐 1,000만 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 월급쟁이보다 훨씬 큰 매출을 받는구나. 그리고 되게 그 매출의 함정이 있는데 매출과 실제 그 수익은 다르잖아. 그치. 이게 굉장히 커요. 그치. 나도 뭐 음식적으로 막 1,000만 원대를 벌더라도 사실 이제 뭐 알바분들 근로비를 주고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관리비와 이제 매입했던 돈들을 다 정산을 하고 나면 사실 매출 대비 수익은 정말 적단 말이야.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매출의 함정에 빠져서 이 사업을 하면 뭐 치킨집을 하면 적어도 이 프랜차이즈 약속하는 그런 매출이 막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뭐 월 뭐 1,500, 2,000원 보장합니다. 이런 거에 속아서 하면 계산을 너무 허황되게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 그래. 뭐 1,500 곱하기 12, 뭐 2억이네, 뭐 3억이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맞아.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돈이라는 게 진짜 기하급수로 느는 단계는 물론 있지. 추후에 자본이 많이 있을 때. 그치. 근데 그 전까지는 사실 10년이 걸리든 15년이 걸리든 시간은 어쩔 수 없이 드는 건 명백한 사실인 것 같아. 맞아. 그런 얘기 하잖아.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에서 1,000만 원 모으는 게 가장 힘들고 그 다음에 5천만 원, 뭐 1억, 그 다음에 3억 이렇게 될 때 오히려 더 쉽다는 얘기가 많아. 돈이 약간 돈을 불려주는 효과도 있고 그 예를 들면 0에서 1,000만 원 가는 또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가는 5천만 원에서 1억을 가는 그 이상을 가는 경우에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그게 더 커. 돈을 다루는 법이나 노하우를 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돈을 벌게 되는 거다. 근데 이게 공짜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까지 벌었다. 이때 얼마나 힘들었겠어. 처음에 돈이 내가 돈 관리도 하나도 못하던 사람이야. 근데 뭐 월급 200만 원을 받는데 시드를 모으려고 정말 노력을 했어. 노력을 해가지고 시드 받아서 내가 한 달에 월급 200이니까 내가 진짜 노력해가지고 한 100에서 150을 모으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 생활 습관도 소비도 줄이고 또 뭐 예를 들면 이제 좀 더 만약에 더 모으고 싶다 그러면 부업을 뭘 해볼까 고민도 하고 내가 지금 현재 쓰는 돈을 줄이거나 아니면 버는 돈을 늘려가지고 그 하는 자체가 나는 그거 자체가 인간이 엄청 성장한다고 생각을 해.
그 결정을 해서 그걸 실천하는 순간 이제 돈을 모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 이게 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돈과 내 인생은 별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인생에 있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쫓는다 한다고 해서 돈이 쫓아지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내 말은 인생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야. 내 인생을. 가령 그냥 다이어트 같은 것만 예로 들어도 다이어트를 잠깐 단기간에 엄청 노력해서 막 10kg, 20kg 빼는 건 쉽지. 오히려 또 어려운 일이지만 상대적으로 내가 살이 쪘었던 상황에서 한 30kg를 뺀 다음에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꿔서 그 몸무게를 유지한다. 이게 난 더 어렵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거를 돈에 똑같이 적용을 하면 내가 돈에 대한 감각을 키우고 돈을 절약하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동시에 돈을 버는 방법까지 배워. 이거를 배우는 시간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되게 고통스럽고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지. 그치. 근데 그 시간을 버티고 나면 아무리 적은 돈을 벌어도 돈은 모일 거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 요즘에 최저시급 하면 200만 원 받으니까 그치. 200만 원만 받아도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차근차근 모으는 법만 배워도 일단은 첫 걸음은 잘 걸었다. 맞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돈을 이제 불리는 방법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거겠지만 그거 자체가 사실은 결국에 나를 개혁하는 거거든. 그치.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름길을 찾다 보니까 이런 거야. 나는 카페를 차렸고 나는 뭐 다른 가게를 차렸는데 가게를 차린 것만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 자체를 바꿔야 되는 일이 있는 건데 나를 바꾸지 않는 거지. 그치. 생활 습관이나 사고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사업만 진행을 한다고 해서 그 사업이 잘 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이 좀 고민이 되더라고. 그리고 나 같은 경우 많이 느끼는 건 진짜 명심해야 될 게 있어. 돈이라는 게 어떤 유행이나 도박처럼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치. 왜 자본주의 시대고 이 자유 경쟁 시장이 있어? 그만큼 내가 더 노력을 하거나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래야만 돈이 벌리는 구조란 말이야. 왜 최저시급이 있냐면 최저시급은 정말 단순 노동에 한해서 이만큼을 쳐주겠다는 거지. 그 노동을 반복해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좋은 나은 서비스를 더 공부를 하거나 개발을 해서 제공을 했을 때 조금 더 벌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난 이걸 계속 공부하고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면 물론 차근차근 돈이 벌리겠지만 그 벌리는 속도는 한정되어 있고 만약에 이거를 1년, 2년 하다 보면 또 노하우가 생겨서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노하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좀 더 시급을 올릴 수도 있는 방법들을 좀 배워가면서 차근차근 사업은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인 거지. 사실 그 동규 너가 얘기한 것도 결국 이거가 핵심인 것 같아. 노력하는 건데 내가 이거를 안 하던 걸 하고 안 하던 생각을 하고 노력해가지고 내 생활 습관을 바꾸고 내가 일하는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한다는 건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하는 게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사업을 시작한 다음에 이제 그 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버티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니까 내가 지켜본 대부분의 그 성공하신 분들은 일단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 그러니까 3년은 무조건 버텨야 된다. 그랬는데 나는 그 3년의 기간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단순히 사업을 위해서 3년을 버티는 게 아니라 사업에 최적화된 인간으로 변모하는 과정이 3년이 걸리는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노력을 해가지고 3년 동안 노력을 해서 바꿨다 나를. 돈을 노력의 단계로선 벌 수 있는 돈의 수준까지는 갈 수 있지 않나. 그 생각을 해. 나도 3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냐면 보통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프리랜서 일도 하고 있지만 자영업도 하고 있잖아. 자영업은 보통 2년 계약이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2년에 넘어서 한 번 더 계약을 하는 게 3년 이후잖아. 그래서 나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2년 후에 많이 빼거든. 정말 그 폐업률이 꽤 높아요. 그치. 그래서 3년을 보고 달려야 자영업도 뭐 2년 하고 안 되면 그만둬야지가 아니라 난 3년 이상 가야지라는 마음을 가야 될 것 같고. 맞아. 그래서 옛날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뭐 서단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렇죠. 사람도 3년 동안 계속 사업형 인간. 그러니까 지금 이제 퇴사를 준비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회사를 가기보다는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야. 그런 분들이 명심하셔야 할 건 3년 동안은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예를 들어 학생이었을 수도 있고 회사원이었을 수도 있고 주부일 수도 있잖아. 근데 이런 습관이었던 나를 3년 동안 사업형 인간으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3년 동안 내가 배운다는 생각으로 매출이 당연히 수익이 당연히 월급보다 적을 수가 있겠지. 그치. 하지만 난 그 한 달 동안 내가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은 사회평 인간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나는 봤으면 좋겠어. 맞아. 저희가 계속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업을 너무 빠른 시간 내에 성공하려다 보면은 무조건 문제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기꾼한테 당한다든지 그치. 또 그 원래 인간이라는 게 자기가 조급해지거나 어떤 감정적으로 곤두서게 되면은 객관적인 판단이 안 된다든지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지. 뭐 주식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대부분 통용되는 격언인데 뭐 갑자기 이런 거야. 뭐 한 달 만에 2배가 뛴다. 뭐 일주일 만에 2배가 뛴다. 이런 거 주식에 대해서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안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거에 넘어가게 되면 내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렇게 해서 벌 수도 있어. 그 벌 수는 있는데 다만 이걸 장기적으로 유지하기가 힘들어. 예를 들어서 원래 우리 수익률의 마법이라는 게 있지. 그치. 예를 들어서 200% 그러니까 2배를 벌었다고 치면 원래 100만 원에서 수익률이 100%여가지고 200만 원이 됐어. 근데 200만 원에서 50%만 잃어도 100만 원이 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숫자는 100% 50%지만 전체 원금 대비 수익률이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잃는 것처럼 맞아.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왜 그런 빠른 시일 안에 수익을 올리고 싶어 하는가 이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뭐 인간으로서 쉽게 성공하고 싶고 쉽게 돈 벌고 싶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좀 인간으로서의 본능을 조금 억제하고 스스로 이제 노력하고 좀 참는 기간이 필요하지 맞아. 않나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맞아. 하죠. 그런 과정을 오히려 즐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웃으면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그치. 네. 보통 이제 현명하신 분들은 내가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할 거라는 확신을 갖고 하진 않는 것 같아. 그치. 근데 내가 이거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자존감도 높고 이걸 하면은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하지만 실패를 할 때도 대비를 해. 그치. 이거를 해서 실패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알고는 계신 거지 다. 근데 이게 처음에 하는 사람들은 사실 무조건 성공할 거라는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또 그 멘탈이 쉽게 나간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멘탈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그 사업을 길게 장기적으로 관점으로 봤을 때도 조금은 서두르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공이나 이런 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반에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벌게 될 테니 초반에는 조금은 참는 기간을 두고 맞아. 조금은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좀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 좀 얘기를 하고 맞아. 싶었어.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오히려 악영향이야. 맞아.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통한 동기부여는 중요하지만 내가 저번에 다녔던 회사보다 적게 수익이 났네. 이거에 빠져버리면 오히려 자신감도 결여가 되고 이걸 통해서 배워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어떤 다른 조그만한 일을 추가를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원했던 목표 수익에 다다라야지. 맞아. 와 망했다. 와 역시 사업은 안 돼. 아니면 뭐 옆에 프랜차이즈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 다 죽는다. 이런 식의 생각은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그리고 나는 오히려 초반에 너무 잘 되면 위험하다고 생각해. 그 인간이 이렇게 쌓아가는 과정이 없으면 절대 사람은 배우질 못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참는 기간이나 공부하는 기간 이런 거를 계속해서 쌓아 나가면서 이제 그 시간들을 보내면 천천히 올라가는 생각을 해야지. 안 그러면 너무 서두르다 보면은 좀 넘어질 수 있다. 사실 주변의 친구들 중에서도 초반에 사업했는데 너무 갑자기 잘 돼서 그 운일 수 있거든. 그냥 그치. 물론 능력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어. 처음부터. 보통은 첫 성공은 내가 보기엔 운이야. 완전 한 번 했는데 바로 성공한데 나는 약간 운이 좀 따른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 사업도 대부분은 운이잖아. 그런 거 생각을 해봤을 때는 조금 이제 항상 겸손하고 노력하고 초반에 좀 참는 구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초반에 너무 잘 돈이 안 되고 이게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하셔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좀 느긋하게 이게 잘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저희도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멘탈 나가고 막 그랬는데 예, 근데 이제 그 구간을 조금 지나니까 조금은 해볼만하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코로나 시국 때문에 특히 저도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걸 계기로 또 다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코로나 시국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오거나 아니면 불가항력적인 라이벌이 옆에 생긴다거나 하더라도 오롯이 그 모든 상황 탓을 돌리면서 자포자기 하시지 마시고 지금 상황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낙담하는 게 아니라 어떤 소수날 구멍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이번을 계기로 나는 닫게 된다면 잠시 다른 일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든지 맞아. 충분히 여러 돌파구는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이 사업형 인간이 되는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지금 동규가 이야기를 한 것도 결국에 그건 것 같아.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 바꾼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되게 만든다. 어떻게든 되게 만든다. 그리고 어떻게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한다. 할 수 있는 걸 하되 또 새로운 노력을 기울인다. 새로운 시도를 한다.
이런 거가 되게 중요하지 않나. 아까도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길게 봐야 된다. 길게 봐야 한다. 길게 봐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인생 망가진다. 대비를 해야 한다. 그렇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사업형 인간이다.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